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순서입니다. 자, 성룡이 사건팀장, 자, 오늘은 어떤 사건 가져왔습니까? 네, 최근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이 스토킹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죠. 집요한 연락으로 괴롭히는 것부터 해서 심지어 직접 찾아가 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예. 오늘은 한 여성이 옛 연인을 상대로 벌인 범행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성 이별 통보를 받자 거의 매일 옛 연인 집에 찾아가고 1년 가까이 1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최근 이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스토킹 범죄는 옛날하고 좀 달라서 일방적인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심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이 B씨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1년쯤 뒤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집요한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B씨가 거부하는데도 거의 매일 B씨 집에 찾아가서 기다리거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수시로 연락을 했습니다. 예. 이에 B씨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연락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결국 A씨의 전화 수신을 차단했지만 이때부터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송됐습니다. 예,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자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을 적었던 겁니까? 네, A씨가 처음 보낸 문자 메시지 평온하나요였습니다. 네. B씨가 답을 하지 않자 며칠 뒤에는 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냐며 미쳐버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욕설이 담긴 메시지도 간혹 있었는데요. 돌연 날씨가 좋다거나 일을 끝내고 맥주 한 병을 마셨다. 또 담벼락에 꽃이 피었다는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거의 1년여 동안 142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씨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면 자신의 아버지나 오빠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이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물론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건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까 그 정도 문자가 범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법정에선 A씨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먼저 이 공소 사실처럼 14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렇게 다수의 메시지를 보낸 뒤 식당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B씨가 수락한 점으로 볼 때 앞서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을 보면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지는 이 문헌의 내용과 표현 방법, 예. 그리고 경위와 횟수,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식당 동업 제안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B씨가 지속적인 연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어쩔 수 없이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전송된 이 평온하냐 같은 문자 메시지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또 A씨와 이 B씨의 관계,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횟수, 또 그 전후의 사정에 비춰 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A씨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여성은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서 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시간 반복해서 느꼈을 고통과 비교하면 이 처벌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A씨와 검찰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성룡희 팀장 수고했습니다.